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게임 속 캐릭터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실제가 아닌 폴리곤 덩어리들과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까요? 그건 바로 어느 순간 자신의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체계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시작되겠죠. 거기서부터 세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곳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 둘씩 찾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에서도 인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면서 조금씩 눈치를 챌 수 있는 지적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상 속에 몇 가지 미심쩍은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실험 결과를 마주하거나 또는 세상이 돌아가는 근원적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게 된 것이죠. 네, 오늘은 바로 그러한 힌트 두 가지, 즉 코드화되어 있는 세상과 실체를 규정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자들은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갖는데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고유의 특성이 있는 118종의 원자들이 이리저리 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인간도 모두 원자들이 뭉쳐있는 덩어리일 뿐이고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원자핵 속의 양성자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1개,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2개죠. 수소와 헬륨은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수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료나 화학물질 제조 등에 사용되지만 헬륨은 다른 원소와 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의료기기, 핵융합 발전 등에 사용되죠. 다른 원소들과 결합할 때의 성질도 각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양성자 개수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이게 뭐죠? 양성자는 다 똑같은 물질인데 개수 1개 늘어났다고 특성이 확 달라진다. 정말 이상하죠? 돌멩이가 하나 있으나 2개 있으나 뭐가 달라지죠? 근데 양성자 개수에 따라 왜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죠? 아니, 수소와 헬륨 정도로 다른 물질이 되려면 뭔가 그 안에 상당히 복잡하게 다른 것들이 마구 들어있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는 건 전자장치가 제어하면서 연료가 분사되고 엔진이 구동되면서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인데 수소나 헬륨이 자신만의 특유한 성질을 갖는 건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간단히 양성자 개수 1~2개로 그 모든 복잡한 성질을 나타낸다고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 역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상한 냄새가 나죠. 이게 사전에 정의된 프로그램 코드라는 의심이 듭니다. 즉, 코드 001일 때 A라는 성질을 갖게 하고 코드 002일 때 B라는 성질을 갖게 하는 거 말이에요. 원자 속 양성자 개수 자체로 그 모든 특성들이 발현된다는 건 이상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코드라고 이해하고 그 코드들이 사전에 정의된 어떤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만 비로소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죠.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 법칙이자 물리 법칙인 것이죠. 전 우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프로그램스럽죠? 자,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성질과 그것들이 결합할 때 어떤 성질을 내도록 만드는 그 프로그램 말이죠. 그건 그냥 세상의 원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어요. 원인 없이 존재하거나 어떤 특성을 갖는 사물은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수소가 수소의 특성을 갖게 된 그 원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실존한다면 그 원인은 세상 속 어딘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원인은 이 세계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코드니까요. 이 세상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코드와 프로그램을 물질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로봇은 우리가 거기에 장착된 칩을 찾을 수 있고 그 칩을 보면 프로그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코드와 프로그램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마치 말하고 움직이는 로봇에서 아무런 칩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괴상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법칙은 원래 있다는 말로 얼버무려 왔지만 원래 있는 건 없죠. 법칙도 어디선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내에서 구현되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물들이 특성을 갖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유는 거기에 코드가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코드는 게임 속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죠? 이처럼 그 세계 내에서 코드와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의 근본 원리들이 이 세상 속 물리적인 어떤 곳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저 세상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저 세상에서 코드와 프로그램들로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동일한 사물에 대해 모두 다르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사과도 보는 사람이나 동물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모양도 맛도 다르게 느껴요. 그렇다면 이 사과는 절대적인 진짜 색이 무엇일까요? 진짜 맛은 어떤 걸까요? 하나의 사물에 모두들 다르게 인식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결국 어떤 물체에 대해 색깔도 촉감도 모양도 맛도 다 정의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이란 건 서로 다를 뿐 누구의 감각이 진짜 옳은지가 딱히 없기 때문이죠. 만약 신이 있다 해도 역시 그만의 주관적 감각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사과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분자식으로만 정의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성질도 정의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사과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의 계산값이고 하나의 신호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는 그 실체를 절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실체를 규정할 수 없는 물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물체는 오로지 분자식 그리고 신호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첩수하는 주체에 따라 다 다른 물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어떤 물체가 실제로 있긴 있는데 그걸 인지하는 주체들의 감각기관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뿐이다 라고요. 학계에서는 이걸 물 자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물 자체 개념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세상이 실존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성질을 정의할 수 없고 오로지 그걸 접촉하는 관찰자들에만 의해서 정의되며 그게 모두 다르다면 그 물질은 그 자체로는 특성이 없는 프로그램 신호일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전파가 각 집의 TV에 접수되면 각각의 TV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화면이 나타나죠. 이때 TV에 접수되는 건 방송 프로그램이자 신호인데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색상과 소리로 나타날지는 각 집의 TV에 따라 달라지죠. TV에서 보여지는 화면 속 사물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신호일 뿐입니다.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역시 신호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옛날 TV를 처음 본 사람들은 실제로 TV 안에 사물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죠. 어떤 사물의 실체를 도저히 규정할 수 없는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물의 실체를 오로지 신호와 분자식으로만 정의할 수 있는 세상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죠. 네. 우리 역시 게임 속 캐릭터들처럼 이 세상이 원자라는 코드와 그걸 이용한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아무런 실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너무나 많다 보니 한 편의 영상에 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개념적인 근거들 뿐입니다만 세상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과학 실험 결과들과 이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과학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를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